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헌법이랑 민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이제 제시했어요. 근데 뭐 헌법이 뭔지 민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 완벽하게 내가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네가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지. 그쵸? 그럼 일단 먼저 헌법. 그 옛날에 그 우리 송강호 씨가 변호인 그 영화 찍을 때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뭐야?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제1조 2항에서 그 국민의 주권은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온다. 막 그런 얘기 뭐 들어본 적 있죠. 이 헌법은 뭐냐면 나라의 이 근간이 되는 이런 어떤 이제 법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니까 명확하게 뭐 헌법이 뭔지 그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라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법이라고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 잘 안 나와. 근데 그래도 이제 헌법이 중요하니까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뭐냐? 민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 민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생각해야 되는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형법으로서 이제 제재와 연결시켜가지고 지문을 많이 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를 하나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민법.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나는 500만 원 빌려줬는데 쟤는 200만 원 빌려줬다고 막 그래. 그럼 어디 가야 돼? 법원 가가지고 판결 받아야겠지. 그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어떤 법이 이제 쓰이는 거야?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형법은 그럼 뭐겠어? 형법은 지금 이제 형법 같은 경우 형법으로 처벌받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쳐다봐. 근데 막 꼬라보니까 내가 빡쳐가지고 팍 때렸어. 그래서 코뼈가 부러져 봐. 그럼 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가야겠지. 그럼 뭐로 처벌받아? 폭행죄로 처벌받겠지. 형법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 처벌받는 게 이제 그 처벌받는 법이 형법이에요. 그러면 형법은 쉽게 생각해서 범죄, 이 범죄 있지, 범죄. 범죄와 관련된 이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형법은 뭐 살인죄 아니면 뭐 폭행죄 이거를 내가 처벌받을 때 형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여기까지도 대부분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잘 보세요. 일단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제 드라마 영화에 보잖아. 그럼 이제 여기 맨 위에 막 탁상 그 위에 같은데 누가 있어요? 판사들 있지 않아? 그치? 판사 있지? 그러면 자, 잘 봐봐. 형법에서는 형법. 내가 형법 재판을 받아. 내가 이제 때렸대.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막 그러면 여기 왼쪽 요 편에는 누가 있어? 여기 뭐 내가 만약에 때려가지고 내가 이제 있다고 해보자. 내가 그럼 폭행죄로 지금 잡아서 이제 재판을 받아. 그럼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지 않아? 그치? 검사가 있어서 막 싸우잖아. 그래서 검사가 막 뭐라 그래? 저 새끼가 폭행했어요. 제 뭐 15년 구형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나는 내가 변호사여도 나 옆에 이제 변호사가 나를 뭐 합니까? 변호를 해주겠지. 그럼 변호를 해가지고 싸워서 결국 판결 누가 내려? 판사가 내리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잖아. 그럼 민법에서 한번 보자. 민법에서 만약에 판사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민법은 검사 있어, 없어? 검사 있을까, 없을까? 검사 없어요. 그럼 민법에선 검사가 없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럼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막 돈 안 갚는다 만약에 했어. 그럼 나가 있고 친구가 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될 때, 자, 너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원고, 피고. 원고는 대답하세요. 뭐 피고는 뭐 대답하세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원고랑 피고의 기준이 어떻게 나뉘냐면 내가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야, 얘 내가 소송 걸어야겠다. 우리 소송 건다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걸 때 먼저 건 사람,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원고라고 해. 소송을 건 사람이야? 그러면 피고는 당연히 뭐겠어? 소송 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 형법에서 한번 볼게. 여기 일단 내가 써드리고 쓸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봐. 그럼 형법에서 판사랑 검사랑 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원고랑 피고가 누굴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우리 막 영화에서 보면, 자, 피고인 변론하세요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이때 내가 사실 피고인이야. 피고. 그럼 나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지. 그러면 여기 반대편 검사는 뭐 한 사람일까? 우리가 원고라고 보겠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너네 경찰서 간 적은 없겠죠? 그쵸? 경찰서 가가지고 판결받고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제가 가가지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의경 생활을 해서, 그 의무 경찰 생활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잘못을 해. 그럼 잘못을 하면 경찰에서 이제 전화를 해. 자, 누구누구 씨, 당신 뭐 때문에 이제 잘못 저질렀으니까 오세요라고 해. 그럼 경찰 가가지고 경찰에서 막 조서를 쓴단 말이야. 그럼 조서를 써서 너 당신 몇 월 며칠에 뭐 했죠? 막 이러면서 조서를 딱 써. 그럼 경찰은 나를 토대로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듣고 조서를 쓴 다음에 이걸 어디에 올려? 검찰에 넘기겠지. 그럼 검찰에서 검사가 이제 보는 거야. 이 새끼 쓰레기네. 그러면 얘 뭐 해야 돼? 처벌을 해야겠죠. 그쵸? 그럼 처벌을 딱 한다고 했을 때 검사가,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기소를 한다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 그럼 기소를 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라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얘 재판받게 재판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 그러면 이제 기소가 이제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검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래서 원고가 되고 내가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인이 돼서, 그래서 둘이 지금 이제 싸우는 거야. 이해돼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형법과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하나만 더 나갈게. 왜냐면 이 배경 지식만 안다고 해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잘 봐봐. 이 민법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형법이 나올 때 그냥 수능 지문에서 만약에 형법은 뭐냐면 그냥 죄랑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죄.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받고 뭐 하는 거. 근데 이제 민법은 죄가 아니잖아. 그럼 잘 보세요. 민법 지문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체의 수 파악하시고 구분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왜 이걸 얘기하냐? 나중에 우리가 볼 거야. 지금 민법은 검사 없지. 그러면 지금 여기 2명만 있지만 사실 이 2명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 연관돼가지고. 하지만 판사 형법에서는 검사 말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민법 지문은 뭐 갖다 장난치냐? 주체의 수랑 주체의 구분 갖다가 장난쳐. 대표적으로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거 뭐 있었어? 반환 청구권 양도랑 점유 개정 혹시 기억해요? 선의취득 나온 지문 혹시 풀어보신 분들 있죠? 그게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주체가 누군지랑 구분을 못해서 많이 틀려. 그래서 민법이 나오면 요거, 네, 주체의 수랑 이거 파악과 구분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래도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면 너네 나중에 이제 막 좀 시간이 있어서 나이 들잖아. 그럼 너네 지금은 막 끝나고 가서 핸드폰 할 때 이제 뭐 봐요? 집 가면서 핸드폰으로 뭐 봐? 뭐 웹툰을 보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를 보든 릴스를 보면서 막 그렇게 놀잖아. 근데 나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뭘 보냐면, 그런 거 나도 웹툰 좋아해. 웹툰 다 보는데, 근데 이제 뉴스를 봐. 그 뉴스 보면서 이제 그 네이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댓글을 막 확인하거든. 근데 댓글 확인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옛날에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 막 이제 그 깜방 갔다가 온 사람 있잖아. 그 빅토리랑 같이. 기억하세요? 예. 이제 말은 그 한국말로 못하겠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빅토리라고 했는데, 걔랑 같이 간 그 우리 가수 있죠? 근데 그 가수가 이제 처음에 막 이제 성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그 기사에서 뭐라 했냐면,
검찰이 이제 몇 년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몇 년을 구형했다라고 요렇게 이거 좀 욕 같은데 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형했다라는 말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로 뭐라고 했냐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막 욕을 막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 구형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사실 이 구형은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야. 왜냐? 얘는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야. 검사의 주장. 형법에서 이제 걔 어쨌든 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지금 판사를 앞에다 놓고 검사가 얘기하지. 자, 이 사람은 이제 뭐 행실이 쓰레기고 막 뭐 이제 잘못했으니까 15년을 구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기 걔 빅토리가 만약에 있다고 해봐. 그럼 이제 나 아니에요. 나는 막 술 먹어서 막 잘 몰라요. 막 심신미약을 주장해. 그러면 판사가 이제 뭐 합니까? 다 들어. 그래. 해서 결국 얘가 뭘 내려? 판결을 내리겠지. 그치? 그럼 판결을 내린 게 결국 나가 아니라 이제 빅토리가 이제 얻는 그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구형은 그냥 검사의 주장이고 실제 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이제 판결. 이 판사가 내리는 이제 이 판결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15년 구형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판사가 딱 보면서 엄중한 사안이라서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럼 이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무기징역인 거야. 그래서 구분할 게 뭐다? 구형이 뭔지랑 판결이 뭔지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이거 EBS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EBS인가 이감인가? 그래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존속과 이제 비속의 차이를 한번 별표해 보시면 옛날에는 존속 관계가 무엇인지 비속 관계가 무엇인지 이거를 막 다 설명을 해주는데 요새는 이제 작년부터 이 존속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이제 아예 지문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존속 관계, 비속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외우기 쉬운 것도 딱 해드리니까 한번 잘 봐봐. 만약에 직계 존속이라고 한번 해봐. 나를 기준으로 거기 그림에도 있지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내 위가 이제 뭡니까? 존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비속은 나의 어떤 밑에 내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요게 이제 비속이거든? 그래서 너네 뉴스 보면 막 그런 거 있지.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다. 그거 무슨 살인이라 그래? 존속살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애를 그냥 방치해서 죽이겠어. 이런 거 뭐라 그래? 비속살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속의 관계랑 존속의 관계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 좀 그렇지만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비속어를 써봐. 욕을 쓸 수 있는 건 내 위야 아래야. 내 밑이지. 그러니까 이제 비속은 내 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존속은 이제 뭐야?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 내 위구나 라고 해서 존속과 비속. 그래서 비속은 쉽게 생각해서 비속어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외우면 편해. 비속어를 쓸 수 있는 이제 그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보다 밑에 관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비속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존속 비속은 이제 하나 외워주시고요. 채권, 채무 잘 보세요. 그 채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경제에서도 나와. 들어본 적 있죠? 채권의 가치, 채권의 뭐 이제 뭐 효용 막 이러면서 채권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근데 이 채권이라는 단어는 법에서 만약에 이제 법이랑 사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만약에 이제 채권이랑 채무가 나오잖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바꿔. 채권은 권리야, 권리. 권리입니다. 그리고 채무는 이제 뭐냐?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해서 봐봐. 돈을 빌려준 사람. 한번 봐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돈을 빌린 사람이야. 자, 얘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 굳이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배경 지식은 내가 알고 외워야 돼. 왜냐면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심화돼서 계속해서 나오거든. 어쨌든 자,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면 얘는 잘 볼게.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자. 그럼 A는 B한테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어?
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 야, 돈 내놔. 라고 지금 이제 요구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채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 권리가 있으니까 얘를 채권자다라고 요렇게 이제 보면 돼. 근데 반면에 돈을 빌린 사람은 뭐 해야 돼? 돈을 갚을 의무가 이제 있다라고 요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채무자라고 요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채권자랑 채무자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가진 사람, 의무를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 의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채권자 같은 경우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범, 부자기범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얘가 EBS에 이제 매 년마다 이제 경련으로 하나 해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부자기범, 뭐 이제 자기범 이렇게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얘 나눠줄 테니까 한번 좀 이제 듣고 얘는 아마 쉽게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외워놔봐. 자, 일단 자기범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행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얘기해. 그게 대표적으로 뭐 있어? 내가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안 되는데 행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돼서 이제 범인이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내가 살인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살인범들 아니면 폭행범. 요런 게 이제 자기범이야.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자기범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사람들. 이제 얘를 자기범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살인범, 폭행범, 사기, 뭐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요러기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 근데 반대로 이제 부자기범은 감이 오지 않아? 안 오나? 어떤 애들이야? 얘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 이렇게 할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부자기범이라고 얘기해.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나중에 이제 경찰이나 너네가 혹시 이제 뭐 소방관이 되잖아. 그럼 경찰과 소방관이 됐는데, 이제 너네 휴가 막 가겠지. 그래서 저기 경포대 막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선탠 하면서 막, 진짜 오랜만에 쉬니까 좋다라 그래. 근데 갑자기 저 앞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물 막 먹고 막 그런 이제 아이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소방관이야.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물 잘 먹는다 막 이래봐. 그럼 이제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제 지읒되죠. 그쵸? 다시 말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너무 비약이긴 하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기범이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이를 낳았어. 요새 막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 우리 미혼모들. 근데 또 이 미혼모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 아닙니다. 정치 얘기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미혼모들이 애를 어떻게 낳을 그런 공간과 상황이 안 되니까 화장실에 나서 애를 그냥 이제 밖에다 버리고 그리고 겨울에 그 애가 막 얼어 죽은 막 그런 기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뭐 다 안타깝지. 근데 안타깝지만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아이를 보살피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 미혼모들이 이제 아이 버릴 때, 이때 부자기범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 그냥 또 예시 또 들어드릴게. 옛날에 EBS에서도 나왔었는데, 퇴거, 불응죄. 이거를 저질러가지고 부자기범도 돼. 간단하게 퇴거 불응죄는 뭐냐면 이거지. 내가 이제 집을 샀어. 막 돈 모아서 저기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하나 딱 샀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딱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너 이 새끼 누구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 불러서 얘를 이제 데리고 나가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거부해. 나 안 나가 라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닌데도 나가야 되잖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 퇴거 불응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게 부자기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